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오늘은 흔히 사람을 세 번 놀라게 한다는 나무, 모가나무에 대해서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옛날 제가 자라던 시골에서는 이 나무를 모개나무라고 불렀던 기억도 있는데요. 모가란 이름은 한자명 목과에서 나온 말로 한자의 과는 오이나 참외를 뜻하므로 풀이하자면은 나무 참외라는 말도 됩니다. 잘 익은 모가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참외를 닮았다는 생각도 들지요. 모가나무는 학명으로 카에노멜리스 시넨시스라고 합니다. 카에노멜리스는 그리스어로 갈라지다는 뜻의 카이노와 사과를 뜻하는 말론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랍니다. 모가나무와 같은 속명의 명자나무가 있습니다만은 그 열매의 생김이 모가나무와 아주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가 갈라진 것으로 잘못 알고 갈라지다란 의미를 가진 카이노멜리스라는 속명을 붙였고 모가나무도 덩달아 같은 이름이 사용된 것이라고도 합니다. 종소명 시넨시스는 모가나무의 원산지 중국을 의미하는데 2000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과일나무로 심어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쯤에 중국에서 와서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광해군 시절 흑윤이 쓴 도문대작에서 예천모가가 가장 맛있고 즙이 많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화려한 꽃과 큰 열매를 타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나무들은 대체로 수명이 오래가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주로 과실수로 심어지는 나무라면 늙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는 열매도 신통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베이거나 뽑혀버리겠지요. 그렇다면 모가나무도 노고스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모가나무로서는 첫 번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모가나무는 수령이 약 500세로 추정되며 높이가 12.5m, 둘레는 3.7m인데 충북 오송 연제리 인근에 있답니다. 조선 때 류윤이 단종의 폐위에 상심하여서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둔하였다는데요. 세조가 불렀으나 자신을 모가나무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니 찾지 말라면서 거절을 하니까 세조가 무동처사라는 어설을 내렸다고 해서 이 모가나무의 역사적 의미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는 모가나무를 동원 마을을 뜻하니 모가나무 마을의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라는 의미겠지요. 이 선비께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만 하면 됐지 왜 멀쩡한 모가나무까지 끌어들여서 쓸모없다고 했을까요? 모가나무는 키가 10m까지도 자라며 나무 껍질이 갈색이나 보랏빛이 돌면서 윤기가 흐르고 매끈해 보입니다. 나이 들면 묵은 껍질이 조각으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 푸른빛 얼룩이 생긴 모습이 매혹적입니다. 목재는 열대산인 자단을 대체할 만큼 고급 가구재로도 쓰였다는데요. 놀부가 흥부한테서 뺏어갔다는 화초무늬의 화초장도 모가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지요. 타원형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며 가장자리엔 잔톱니가 잔뜩 있습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모가나무의 꽃은 고유의 장미꽃처럼 5장의 꽃잎을 가지며 숫꽃 양성화 한 그루인데요. 4 내지 5월 짧은 가지 끝에 분홍색으로 달리는 꽃은 잎이 돋을 때 함께 피지요. 암꽃과 수꽃이 다 있거나 수꽃만 한 개씩 달린 모습이 부끄럼 타고 있는 소녀의 볼처럼 볼거래야 한 것이 참 예쁘기도 합니다. 마치 백꽃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화리목이라고도 불렸답니다. 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 자루도 없이 바짝 붙어 달린 타원형의 열매는 길이가 10cm 이상으로 큼직하고요. 처음에는 녹색에서 익으면 진한 노란색으로 되면서 울퉁불퉁해지고 향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유기산이 있어서 신맛이 나고 타닌 성분으로 떫으며 껍질은 단단한 석세포와 목질이 발달해서 다른 과일처럼 날로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분과 다양한 무기질과 바이타민 C 등이 풍부해서 삶거나 썰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진해, 거담, 기침 등 여러 용도의 약재로서 또 모가차나 모가주 등으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지요. 열매 표면은 정유 성분이 있어서 끈끈한데 이것이 향과 효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열매는 주로 목가로 불렸지만은 밝고 곱다는 뜻의 명려 또는 명사 혹은 호성과로도 불린다 합니다. 호성과란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큰 뱀의 머리에 모가가 떨어져서 다리를 건너리던 스님을 보호했다는 전설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못생긴 사람을 가리켜 흔히 모가같이 생겼다지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는 모가를 못난이로 취급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지요. 또 모가나무를 보고 3번 놀란다는 말도 있군요. 과일을 보니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그런데 향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깜짝 놀라게 되며, 또 좋은 향으로 인한 기대에 덥석 깨물어 보고는 맛이 정말로 없어서 또 놀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4번 놀란다고도 해요. 텁텁한 맛을 가진 열매가 많은 한약재로 쓰임에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된다는 것이군요. 이 모두가 모가나무의 열매 외형만 보고 시작된 나름대로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생긴 결과들입니다. 유은교님의 모가의 향이란 글에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납니다. 길을 가다 낯선 사람 슬쩍 한번 쳐다보고 외모가 못생겼다고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라. 어디 모가가 잘생긴 외모더냐? 그러나 그 향기 방 안에 가득 넘치나니 외모가 잘난 사람치고 마음씨 예쁜 경우 거의 없더라. 그저 터부룩하고 못난 외모라도 그 마음씨 겁시 곱다니, 이런 내용입니다. 글쓴이도 모가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편견이 있고 외모가 잘난 사람이 마음씨 예쁜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른 선입견을 가지셨네요. 저희 생각에는 모가나무의 나무, 꽃, 열매 그 어느 것이나 매력이 넘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가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더불어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생기고 못생긴 것에 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다른 모습이나 심성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내 속에 감추어진 자기 부정의 시각, 또 편견과 선입견이 나를 그릇되게 이끌거나 외눈이 되게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모가나무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적인 나의 생각과 표현도 자주 그러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가나무 그대로의 모습을 나름의 잣대로 재단함이 없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열매는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향기로움으로, 더욱 큰 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모가나무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치우침이나 섣부른 판단 없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다가설 것을 전심을 다해 말해주는 듯합니다. 순박하고 텁텁한 그 모습의 내면에 더욱 아름다운 향과 많은 이로움을 간직하였지요. 내 눈을 한 곳에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모든 이웃이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름과 차이를 보게 된다면 나와 세상이 더 아름다우며 더 편안하고 따뜻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가나무는 우리의 스승이며 치유자입니다.